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이 들어도 단단한 뼈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작은 습관과 올바른 지식만으로도 뼈는 충분히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뼈 건강이라고 하면 그냥 칼슘제나 우유 정도만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공부해보니 뼈는 정말 살아있는 조직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기거나 어느 순간 키가 줄어든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보다 허리가 굽어진 것 같아서 거울을 보며 깜짝 놀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골다공증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병이 뚜렷한 통증 없이 몰래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당뇨나 고혈압처럼 수치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기처럼 아프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욱 무서운 질병입니다. 마치 흰개미가 집의 기둥을 갉아먹듯이 뼈 속에서 조용히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뼈가 조금씩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뼈는 단순히 사라지기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뼈는 계속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오래된 뼈 조직을 제거하고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뼈는 급격히 약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골절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50세 이후 여성 3명 중 1명, 남성 5명 중 1명에게 발생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정말 흔한 일이죠. 74세 정혜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소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씩 마시고 칼슘제도 빠뜨리지 않고 드셨거든요. 병원에도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혈압약도 잘 드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슬리퍼에 걸려 가볍게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분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되셨대요. 그렇게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요.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 의사 선생님이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골감 소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겁니다. 뼈의 밀도가 정상인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시린 것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뼈 속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마 5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때부터 뼈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하셨어요. 단순히 칼슘만 먹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식단도 바꾸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셨죠. 지금은 골밀도가 많이 좋아지셨고 더 이상 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 요즘은 동네 등산 모임에도 참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골다공증은 정말 조용히 진행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조기 검진과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하는 것이죠. 뼈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1년에 한 번은 꼭 골밀도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키나 허리의 변화, 통증이 있었다면 기록해 두시고 병원에 알려주세요. 작은 변화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우유를 마시니까 괜찮아. 나이 들어 운동하다가 다치면 큰일이지. 약은 오래 먹을수록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식들이 오히려 골다공증을 키우는 함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일들이 때로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 우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유는 분명히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우유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산성을 중화시키려고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유를 마셔서 칼슘을 보충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칼슘 손실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운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운동하다가 다칠까봐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뼈는 자극을 받을 때 더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운동을 피하면 오히려 뼈가 빠르게 약해집니다. 우주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하면 뼈가 급격히 약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약물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골다공증 약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복용할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턱뼈괴사나 비정형 골절 같은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기적인 검진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69세 박성우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2년간 운동을 완전히 피하고 계셨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움직이기가 무서우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허리와 무릎이 약해져서 가벼운 충격에도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뼈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진다고 하시면서요. 그분은 처음에 운동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나, 달리기를 해야 하나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물리치료사가 권해준 운동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한 발로 서기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 2주간은 의자 스쿼트 5개도 힘들어 하셨어요.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늘려가면서 한 달 후에는 15개까지 할 수 있게 되셨어요. 벽 팔굽혀펴기도 처음에는 3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20개까지 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변화는 일상생활이었어요. 예전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팔의 힘을 빌려야 했는데 이제는 다리 힘만으로도 쉽게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계단 오르기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지셨고요. 6개월 후 골밀도 재검사에서는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식단도 함께 개선하셨어요.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드시기 시작했고 멸치나 뱅어포 같은 통째로 먹는 생선을 자주 드셨죠.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몇 끼 드시려고 노력하셨고요. 특히 콩류를 자주 드셨는데 두부나 된장찌개를 자주 만들어 드셨어요. 지금 그분은 동네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 중 한 명이 되셨어요. 주 3회 산책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가끔은 가벼운 등산도 하신다고 해요. 무엇보다 넘어질까 봐 조심조심 걷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자신감 있게 걸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고 근거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뼈는 적절한 자극과 균형 잡힌 영양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2회 이상 녹색 채소와 콩류, 멸치를 반드시 반찬에 포함해 보세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비타민 K 같은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10분, 벽 밀기와 한발서기 같은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충분히 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뼈 건강을 망치는 진짜 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칼슘 부족이나 운동 부족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뼈를 갉아먹는 진짜 적들을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적은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 손실이 빨라져요. 에스트로겐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 파괴 속도가 뼈 생성 속도를 훨씬 앞지르게 됩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7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이 저하되면서 비슷한 현상을 겪게 되죠. 두 번째 적은 만성염증입니다. 복부지방이나 당뇨, 흡연, 과도한 음주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이 염증 물질들이 뼈 파괴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복부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은 직접적으로 뼈를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만인 분들이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거죠. 세 번째 적은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뼈가 받는 자극도 함께 줄어들어요. 근육과 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거든요. 근육이 수축할 때 뼈에 전달되는 힘이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근육이 없으면 이런 자극도 없어지는 거죠. 72세 문인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3년 전부터 무릎 통증 때문에 활동량을 많이 줄이셨어요. 예전에는 시장도 걸어가고 계단도 자주 오르내리셨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중이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kg 정도 늘었는데 1년 후에는 7kg이나 늘어 있었어요. 특히 복부 쪽에 살이 많이 쪘죠. 혈당도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정작 다리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어요. 바지가 헐렁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골밀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2년 사이에 골밀도가 15%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 속도로 가면 1년 내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해 주셨어요. 호르몬 검사에서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고 염증 수치는 높게 나왔죠. 그분은 그때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무릎이 아파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하셨죠. 처음에는 집안에서 의자를 잡고 제자리 걸음만 5분씩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복도를 천천히 왕복하기 시작했고요. 한 달 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1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악력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고무공을 주무르거나 수건을 비트는 동작들이었죠.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고무공도 제대로 못 쥐셨는데 한 달 후부터는 눈에 띄게 악력이 좋아지셨어요. 식단 개선도 함께 하셨어요. 단 음식을 줄이고 튀긴 음식도 피하셨죠. 대신 생선구이나 나물 반찬을 자주 드셨고 현미밥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항염 효과가 있다는 강황이나 생강을 요리에 자주 넣으셨고 견과류도 간식으로 드셨어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체중이 4kg 줄었고 특히 복부둘레가 8cm나 감소했어요.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염증 수치도 많이 개선되었죠. 무엇보다 다리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이 되셨어요. 지금은 하루 7,000보씩 걷고 계시고 주 2회는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 운동도 하고 계세요. 골밀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도 매우 만족해하고 계시죠. 무엇보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다시 자신감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기도 하고 가끔은 여행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뼈 건강은 단순히 칼슘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호르몬, 염증, 근육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뼈는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 3회 이상 20분 걷기와 의자 스쿼트 8회를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호르몬 균형과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같은 시간에 허리둘레와 악력을 기록하며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기록으로 남기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뼈는 정말 신기한 조직이에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극을 주면 반응하거든요. 마치 근육이 운동하면 커지는 것처럼 뼈도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더 단단해집니다. 나사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4가지 간단한 루틴이 있는데 이걸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하루 15분이면 충분해요. 첫 번째는 뼈 두드리기입니다. 손가락 마디로 팔뚝이나 정강이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뼈 세포들이 깨어나면서 뼈 형성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살짝 두드려주면 돼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죠. 두 번째는 발뒤꿈치 찍기입니다. 제자리에서 발뒤꿈치로 바닥을 쿵쿵 찍어주는 거예요. 이때 체중의 자극이 다리뼈와 척추까지 전달되면서 뼈가 강화됩니다. 특히 대퇴골 같은 큰 뼈들에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50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밀었다 당기는 동작이에요. 이건 손목과 척추를 안전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죠.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보다 훨씬 쉽고 부상 위험도 적어요. 네 번째는 한발서기입니다.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운동인데 이게 생각보다 뼈에 많은 자극을 줘요. 균형을 잡으려고 할 때 온몸의 근육들이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뼈에도 자극이 전달되거든요.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80세 유지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5년 전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신 후부터 계단 오르기를 완전히 피하고 계셨어요.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시고 2층에 있는 화장실도 1층 것만 사용하셨죠. 그러다 보니 활동량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그분이 오셨을 때는 한 발로 5초도 서기 힘들어 하셨어요. 벽 팔굽혀펴기도 5개 하는 게 벅차셨고요. 하지만 조금씩 늘려가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첫 주에는 매일 5개씩만 하셨는데 2주 후부터는 8개,
한 달 후에는 12개까지 할 수 있게 되셨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신감이었어요. 처음에는 넘어질까 봐 걸을 때도 조심조심하셨는데 운동을 시작한 지 2개월 후부터는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이 되셨어요. 한 발 서기도 40초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균형 감각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3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물론 조심스럽게 난간을 잡고 올라가셨지만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그분은 그날 정말 기뻐하셨다고 해요.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시면서요. 지금은 동네 마트에도 혼자 다니시고 가끔은 시장 구경도 하러 나가세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장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직접 나가서 고르는 재미를 되찾으셨어요. 골밀도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도 이 나이에 이 정도 개선을 보인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가장 강조하시는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좌절스러우셨다고 해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15분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세요. 뼈는 정말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80세든 90세든 꾸준한 자극이 있으면 언제든 반응해요.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매일 15분씩만 투자해도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침과 저녁에 7분씩 타이머를 맞추고 사정 루틴을 반복해 보세요. 뼈 두드리기 1분, 발 뒤꿈치 찢기 2분, 벽 팔굽혀 펴기 2분, 한발서기 2분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2주간은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잡고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부상을 당하면 오히려 운동을 중단하게 될 수 있거든요.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식단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가야 해요. 이 세 가지가 뼈를 받쳐주는 생활의 버팀목 역할을 하거든요. 100세까지 건강한 걸음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먼저 식단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칼슘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더 다양한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게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시금치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이 대표적이죠. 단백질도 중요해요. 뼈의 3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아요. 콩이나 두부, 견과류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멸치나 뱅어포처럼 통째로 먹는 생선들은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해줘서 정말 좋습니다. 햇빛도 빼놓을 수 없어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어요. 하루 15분 정도만 햇빛을 쬐어도 충분합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의 햇빛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수면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어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뼈 재생을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호르몬은 계속 분비되거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는데 이 호르몬이 뼈를 파괴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66세 장미라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불규칙한 수면 습관 때문에 늘 피곤함을 느끼고 계셨어요. 밤 12시나 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9시나 10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낮에도 졸음이 쏟아져서 활동량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골밀도 검사 결과 정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생활 습관 전반을 점검해 보라고 하셨어요. 특히 수면 패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그분은 처음에는 밤 10시에 잠들기가 어려우셨다고 해요. 평생 늦게 자는 습관이 몸에 밴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취침 시간을 앞당기기 시작하셨어요. 첫 주에는 30분씩 당겨서 11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고 둘째 주에는 11시, 셋째 주에는 10시 30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정하셨어요. 동시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쬐며 20분씩 걷기 운동도 시작하셨죠.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낮에 졸음이 줄어들면서 활동량이 늘어났어요. 집안일도 더 활발하게 하시게 되었고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하게 되셨죠. 무엇보다 밤에 깊게 잠들 수 있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상쾌해지셨어요. 식단도 함께 개선하셨어요. 아침에는 두유와 견과류,
바나나로 간단하게 드시고 점심에는 현미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을 드셨어요. 저녁에는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를 자주 하셨고 간식으로는 아몬드나 호두를 드셨죠. 특히 맵기 녹색 채소를 한 접시씩은 꼭 드시려고 노력하셨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골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거든요. 혈압도 안정되었고 체중도 2kg 정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요가 클래스에도 참여하시고 주말에는 등산도 하고 계세요.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된 것도 수면의 질이 좋아진 덕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을 푹 자니까 낮에 운동할 에너지도 생기고 운동을 하니까 밤에 더 깊게 잠들 수 있게 되는 좋은 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진동 운동이라고 해서 제자리에서 몸을 가볍게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뼈로 영양이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온냉 교대 샤워도 좋은 방법이에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사용하면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류가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니어도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는 게 중요해요. 비싼 영양제나 운동기구 없이도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 뼈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주 3회 이상 녹색 채소 한 접시와 멸치 반찬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취침 알람을 맞춰서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뼈는 나이가 많아도 회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70세든 80세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니까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하고요. 우유나 운동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버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해요. 호르몬, 염증, 근육 감소라는 세 가지 적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루 15분 뼈 깨우기 운동과 함께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벽 팔굽혀펴기 5개부터라도 좋고 녹색 채소 한 접시 더 먹는 것부터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3개월 후에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걸음걸이가 더 안정적이 되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훨씬 즐거워질 거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건 꼭 해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실 건지, 어떤 식품을 더 챙겨 드실 건지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결심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 함께 100세까지 건강한 뼈, 든든한 다리로 걸어가요.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